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탄핵심판 선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네. 합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번 탄핵 헌재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법치라는 것은 법의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위에, 그게 헌법, 최고법이 헌법이니까 헌법 외에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긴 날이라고 봅니다. 네, 국회 측에 제기한 5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습니다. 네.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이 됐는데요. 혹시 부총장님께서 좀 보셨을 때 좀 주목하신 내용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그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계몽령이다.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2월 25일이었나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네. 이렇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것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계몽령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계몽령이다, 대국민 호소용 뭐였다라는 거는 자충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헌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치로 풀어야 될 것을 그 군대를 동원한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 그러니까 네. 야당의 줄탄핵이라든가 입법 폭거라든가 예산 날치기라든가 뭐 다 문제가 있고, 그 야당의 행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는 정당하다. 네. 대통령으로서. 그러나 그 수단으로서, 대응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을 하는 거는 이건 문제다라고 네. 한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고, 네. 그거는 그 국민들의 신임을,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 부여했던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네. 나오죠. 위반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헌법 보면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77조로 푸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 패착이다 이렇게 보는데, 비상계엄 조항이 77조입니다. 네. 근데 72조는 뭐냐면요. 국민투표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7년 우리 지금 육공화국 헌법이 처음 생겨서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 1로 3김이 나왔습니다.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근데 그 당시 민정당 후보 나중에 당선되죠. 노태우 후보가요.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자신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임기 중반에 재신임을 묻는 중간 투표. 네. 중간 평가. 네네. 그걸 국민 투표를 해서 과반에 그걸 얻지 못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뭐 나중에 그게 유야무야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정말 그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 야당의 폭거를 멈추게 하려면요. 재신임 국민 투표로 승부를 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암만 노력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반이 안 되면 전 뭐 임기 남았지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반의 신임을 해주면 네. 이제 이재명 야당도 이제 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저 여기다가 승부를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주 멋진 승부가 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72조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왜 군사로 풀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8대 0의 만장일치 이제 인용 결과가 나왔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단을 통해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 이런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보시나요? 오늘 뭐 아침 동아일보 사설도 잘 읽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제 승복과 사과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네.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다. 네네. 헌재 결과 깨끗이 승복하고 또 국민들께 그런 단순한 심려를 떠나서 굉장히 뭐 계엄 우울증이라는 용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네. 전반적으로 그랬잖아요. 예, 승복과 사과가 필요한데 그거는 조금 미뤄두시고. 네. 뭐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좀 불복 메시지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 그것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인용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네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그러니까 플랜 A는 직무복귀고 플랜 B는 파면이면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좀 인용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있었나요? 뭐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그 기각 각하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현을 잘 안 했을 네. 뿐이죠. 예. 어쨌든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면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 예전 인터뷰에서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더라도 네. 어쨌든 상황 정치를 통해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대선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떤 좀 영향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른바 이제 윤 전 대통령께서 상황 정치 또 뭐 사저 정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던데 그걸 시도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설령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네.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 상황과 비교를 해봤을 때 탄핵에 대한 여론 조형이 그때 8대 2였지만 2017년은 요번에는 6대 4 정도 됐고 반탄 운동의 기운이 2017년 때보다 훨씬 강했고 네. 또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또 그런 반탄 운동을 하고 있었고 뭐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인용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복 여러 가지 그 물리적 충돌 유혈 사태 거의 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요번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제가 아직도 보는 눈이 좀 모자라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는 걸 봤어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오늘 그 리얼미터 그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요. 네네. 예, 승복하겠다가 이제 4분의 3이 돼요. 예.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요. 네. 예, 승복하겠다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그 뭐 시민들의 어떤 그 성숙도랄까,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께서 상황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령 그런 상황 정치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네. 봐요. 예. 어쨌든 부총장님 방금 언급해주신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네. 이루어진 부분이고 매주 발표가 되고 있어서 혹시 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계시면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탄핵 결과에 따라서 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총도 어제 열렸었는데 그 정점식 의원은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해 좀 조치를 공론화하자 요구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감정적으로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저거는 뭐 한 번으로 족합니다. 저런 반응은 네. 저는요. 지난주 금요일 4월 4일 11시 22분에 윤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4월 4일 11시 22분
전과 후가 네. 완전히 다른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 4월 4일 11시 22분 전에는요. 이 정치 구도가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한 OX였어요. 그게 파면이냐 직무복귀냐. 예, 윤석열에 대한 평가 OX였어요. 근데 파면 선고로 인해서 윤석열이란 인물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좀 뭐 네. 관저에 조금 남아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뭐 상황 정치 예. 가능성이 좀 있다든가 뭐 그런 정도죠. 네. 예. 일단 정치적으로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그렇다면 그 영향력 자체가 크진 않을 거다.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애프터는 뭐냐? 윤석열에 대한 OX가 이재명에 대한 OX로 바뀌었어요. 이재명에 대한 OX로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끝났지만 크게 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네. 1라운드는 끝났지만 2라운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저는 오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거 쭉 읽어보면요. 네네네. 야당에도 상당한 문제가 네. 있었다라는 거를 그게 전원일치 네네. 그 결정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 심지어 우리법 연구의 진보 성향 그런 분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문영배 그 대행이 직접 읽었잖아요. 네. 의회 다수 의석이 갖고 있다 해서 소수 의견 무시하고 또 정부와의 어떤 대화 타협을 통한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전혀 네. 비협조적이고 일방 통행하고, 예? 그다음에 탄핵 소추권도 그거를 오남용을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그 법률가들은 그렇게 썼지만, 예, 정치학도인 제가 그걸 표현하자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거를 그 결정문에서 네.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남아서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그 정치 파탄의 그 두 주역 아닙니까? 물론 이제 과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 원인 제공자가 이재명이라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에서 잘못 읽으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 순간들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잘못 읽고 있어요, 지금.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실제로 여권에서는 탄핵 직후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히 공세 네. 강화되고 있고 많은 주자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지지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사실인데요. 네. 좀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 여권의 후보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원팀을 만들어야지 좀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좀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네. 나오는데 좀 현재로서는 어떤 장애물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정점식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유행가 가사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권영세, 권성동 이 투톱이 탄핵 선고 나오던 날 수용한다. 네. 헌재의 결정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그 승복과 사과 선언을 했어요. 네. 당사자인 대통령은 아직 그 윤 대통령은 안 하고 계시지만 여당 지도부는 했는데 그럼 그걸로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딱 그 어떤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될 네. 그게 된 거예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대국민 사과. 그런데 탄핵 찬성이 옳았느냐 반대가 옳았느냐 이 찬탄 반타 과거를 네. 묻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거 하잖아요. 네. 네가 옳았느니 내가 옳았느니 그거 하면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이에요. 적전 분열이거든요. 네. 적전 분열 아닙니까? 예.
방금 이제 두 권성동 대표랑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의총에서는 이 어쨌든 전체 지도부에 대해서 박수로 이제 재신임을 네. 추인을 했습니다. 이 지도부의 좀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두 분이 워낙 정치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또 안정감이 있고 균형 감각이 있는 분들이어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거라고 보고 또 문제 의식도 이게 아까 1라운드가 끝났지 2라운드는 시작된 거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는 처참한 패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낮은 자세로 거듭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면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세력이 이 헌재 결정을 오독하고 있어요. 그 점을 정확하게 짚으면서요. 네. 그다음에 그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굉장히 개헌 소중한 부분. 제안 네. 아닙니까? 이런 식의 파국적 불행이 되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네. 사람만 바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선수 교체만 갖고 안 되고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 화두를 던진 건데 지금 내란 진압이 중요하지 무슨 개헌이 뭔 소리냐. 뭐 네. 개헌 그 개나 줘라. 뭐 이렇게 막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내란의 불씨가 아직도 활활 타고 있고 그거 가서 그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네네. 예.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죠.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통합적으로 치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딱 앞에 보이잖아요.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보이니까 네네네. 이제 호헌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좀 개헌안 마련을 해서 대선 때 국민 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좀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사나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헌 쪽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추진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요번 그 불행한 계엄 탄핵 사태가 여야를 초월해서 정치권에 남긴 그 숙제고 책무라고 봐요. 그걸 외면하면요. 그거는 뭐 권력 욕에 활활 불타오를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나라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그 문제의식이 결핍돼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미 이재명 세력은 좀 호헌 기득권화 돼 가고 있다. 네. 예. 예. 어쨌든 이런 개헌으로 만약에 이슈를 좀 끌고 갔을 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이제 어쨌든 탄핵으로 좀 당내에서 갈렸던 의견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봉합이 되거나 이럴 좀 여지도 좀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미래지향적으로 치유를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치유라고 하는 과제가 나왔고 저희 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저는요 비상계엄 때리고 그거 옹호하는 게 그건 전 가짜 보수라고 봐요. 진짜 보수의 진정한 정신이 뭔지를 몰랐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보수로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거 갖고 허구한 날 싸워봤자 네. 결론도 잘 안 나고요. 서로 이제 의만 상하고 분열만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지면서 그 길에 함께 가자. 그 길로 함께 가자. 네. 과거는 묻지 말고 이렇게 가야지 치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개헌에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많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개헌 특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좀 네.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가 촉박한 건 알겠는데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그 2017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딱 그랬어요. 네. 예, 문재인 후보도 미국식 4년 중임제 개헌론자였는데 막상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8대0 전원일주를 파면 딱 되고 나니까 딱 얼굴 바꿔갖고요. 아니 사람이 문제지 왜 헌법에 무슨 죄가 있냐? 네. 왜 헌법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느냐? 개헌. 사람이 문제다.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그 헌법 잘 운영하면 되지. 헌법에 무슨 죄가 있다고 네. 잠깐만 개헌하자고 그러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똑같아요. 지금 그 길을 가고 네. 있는 거예요. 방금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개헌 관련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네.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거봐요. 언급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기존 몇몇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네. 의원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걸로 본인이 보이는데, 예. 평상시 자신의 소신
또 2022년 대선 때의 공약, 정치 혁신 공약에 대해서 뭐 4년 중임제 뭐 어쩌고 저쩌고 권력기업 그게요.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데요. 인간이라는 게 딱 앞에 그 5년짜리 제왕적 권력이 네.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 다른 건 다 없어져요. 그게 이 선언이 바로 나는 호혼 기득권 세력이다 그 선언이에요. 어쨌든 개헌 논의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오히려 그 굉장히 괴로울걸요 앞으로. 네. 이런 식의 호혼 기득권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내란 잔불 끄자라는 것과 개헌령이 시급하자는 걸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어떻게 8대2 정도 나올걸요. 네. 내란 잔불 끄자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네.